여러분, 평소 몸에 좋다고 믿고 챙겨 드시는 양배추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지가 오히려 내 몸의 필터를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장기들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74세 박영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소 등산도 자주 다니시고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심장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진 줄로만 알고 몸에 좋다는 채소들을 더 열심히 챙겨 드셨던 것이죠.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응급실까지 실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영식 어르신은 본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 먹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르신은 매일 아침마다 양배추를 특정 음식들과 함께 섞어서 아주 정성스럽게 챙겨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핵심 장기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필터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신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젊을 때보다 필터의 구멍이 많이 막혀 있고 힘이 약해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걸러내던 성분들도 이제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박영식 어르신의 사례처럼 증상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단이 잠자고 있던 신장의 병을 깨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채소이지만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양배추의 효능을 몇 배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약이 드는 섭취법과 독이 되는 섭취법은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건강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박영식 어르신이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큰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위험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는 신호로 알고 제가 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건강을 소리 없이 위협해온 최악의 상극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대용으로
양배추와 고구마를 같이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일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은 여러분의 신장에 감당하기 힘든 칼륨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양배추 100g에는 17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고구마를 곁들이면 한 끼에 섭취하는 칼륨 수치가 순식간에 500mg을 넘어서게 됩니다. 젊고 튼튼한 신장이라면 이 정도는 금방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필터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넘쳐나는 칼륨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이 성분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방해하게 됩니다. 박영식 어르신이 응급실에서 겪었던 심장 두근거림과 어지럼증도 바로 이 넘쳐나는 칼륨이 심장을 제멋대로 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불상사까지 생길 수 있으니 고구마와 양배추의 조합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 주스라고 널리 알려진 양배추와 레드비트의 조합을 멀리 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한데 갈아서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장에 날카로운 모래알갱이를 들이붓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비트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이 양배추 속의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아주 딱딱한 결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체는 신장의 미세한 조직들을 돌아다니며 물리적으로 상처를 내고 시간이 흐르면 점점 커져서 돌처럼 단단한 결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주스나 즙 형태로 드시면 영양소가 고농축된 상태라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신장이 이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합니다. 박영식 어르신도 혈관에 좋다는 말만 믿고 비트 주스를 매일 마신 탓에 검사 결과 신장 곳곳에 이미 작은 결석들이 박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주스가 오히려 신장에 돌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양배추 샐러드 위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듬뿍 뿌려 드시는 습관도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고소한 맛과 영양은 좋지만 이 조합은 신장의 여과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주범이 됩니다. 견과류에는 옥살산뿐만 아니라 인 성분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 성분이 양배추의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의 아주 얇은 필터 구멍인 사구체를 꽉 막아버리는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정수기 필터에 이물질이 끼어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게다가 견과류의 높은 지방 성분은 양배추의 거친 섬유질과 만나면 위장에서 소화되는 시간을 대폭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유발하고 결국 영양소 흡수는커녕 장 건강까지 나빠지게 만듭니다. 박영식 어르신도 건강 블로그에서 본 대로 견과류를 매일 챙겨 드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소중한 신장 필터를 고장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점이 있습니다. 혹시 양배추만 드시면 유독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방귀 냄새가 고약하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장 안에 나쁜 세균들이 너무 많이 번식한 상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소장 내 세균 과다증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태인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나쁜 세균들이 양배추를 먹잇감 삼아 독소를 마구 뿜어내게 됩니다. 이 독소가 장벽을 타고 혈액으로 들어가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만약 양배추를 드시고 속이 너무 불편하시다면 당분간 섭취를 중단하고 소화기 상태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건강을 위해 고구마나 비트 그리고 견과류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지인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조합들을 뒤로하고
여러분의 신장과 위장을 동시에 살리는 환상의 짝꿍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결만 아셔도 양배추는 더 이상 위험한 채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첫째, 양배추를 드실 때는 반드시 사과와 함께 드십시오. 이것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위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양배추 속의 거친 섬유질은 때로 위벽을 자극하고 가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이 거친 성분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마치 딱딱한 길에 폭신한 카펫을 깔아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게다가 사과는 고구마나 비트와 달리 칼륨 수치가 양배추의 절반 정도로 적당해서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박영식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사과를 곁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 괴롭혔던 속 더부룩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양배추를 드실 때 반드시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 한 스푼을 곁들이십시오. 이것은 양배추의 영양소 흡수율을 3배 이상 끌어올리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A처럼 기름이 있어야만 우리 몸에 흡수되는 지용성 영양소들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좋은 양배추를 많이 드셔도 기름기 없이 채소만 드시면 이 소중한 성분들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앞서 견과류는 인 성분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은 신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소의 길을 열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들기름 속의 오메가3은 혈관 염증까지 줄여주니 양배추와 만났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셋째, 양배추에 익힌 토마토를 함께 곁들여 드십시오. 이 조합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세포의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토마토는 살짝 익혔을 때 영양 흡수가 더 잘 되는데 양배추 역시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함께 볶거나 쪄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토마토의 수분과 칼륨 함량은 신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박영식 어르신께도 이 조합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렸고 지금은 어르신이 가장 즐겨 찾는 별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딱 1분만 쪄서 드시는 1분 법칙입니다. 생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그 속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김을 쏘여찌면 이 성분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반면에 위 점막을 재생하는 핵심 성분인 비타민 U는 70도 이상의 열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금방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5분 이상 푹 삶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딱 1분만 쪄서 아삭한 식감과 영양을 모두 잡는 것이 기술입니다. 박영식 어르신은 이 설명을 들으시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그동안 양배추가 좋다고 해서 매번 10분 넘게 푹 삶아서 흐물흐물해진 상태로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소화는 잘 될지 몰라도 위장을 고쳐주는 비타민 U는 다 타버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 농도만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어르신은 내가 그동안 보약이 아니라 영양가 없는 찌꺼기만 먹고 있었구나 라며 허탈해하셨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웃어 보이셨습니다. 또한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 대목을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만약 혈전 방지를 위해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양배추 섭취량을 철저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약의 효과를 상쇄시켜 자칫하면 혈관이 막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양배추보다는 반드시 1분 이상 익혀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자몽이나 바나나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자몽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하여 약물 농도를 갑자기 높일 수 있고, 바나나는 고구마 못지않은 칼륨 덩어리라 신장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은 양배추를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섞인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제작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차례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24시간 안전 양배추 생활 계획표를 제가 직접 짜 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박영식 어르신도 제가 짜드린 이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단 3개월 만에 신장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종이와 펜이 있다면 적어두시고 냉장고 앞에 붙여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기상 직후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넣은 주스를 한 잔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양배추 약 50g에 사과 반 개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때 절대 비트나 당근 같은 다른 채소는 섞지 마시고 오직 사과만 넣으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이 조합은 밤새 지친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직접 갈아 드시기 번거로워서 시중에 파는 즙을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십시오. 색깔이 진한 갈색이라면 고온에서 끓여 영양소가 파괴된 것이니 피하시고 연한 녹색을 띠는 건강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비결입니다.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양배추를 든든한 반찬으로 활용하십시오. 제가 앞서 강조해드린 1분찜 법칙을 기억하시죠? 양배추를 1분 정도 살짝 쪄서 그 위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스푼 듬뿍 뿌려 드십시오. 여기에 익힌 토마토를 곁들인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한 끼에 드시는 양배추의 양은 약 100g 정도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마지노선입니다. 밥과 함께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절대 고구마를 밥 대신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구마 대신 감자나 단호박을 조금 곁들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가벼운 양배추 샐러드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생양배추보다는 역시 1분간 살짝 쪄서 식힌 양배추를 사용하시는 것이 소화에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살짝 얹어 드시되 절대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단 한 알도 뿌리지 마십시오. 견과류 대신 방울토마토 몇 알을 더 넣어서 아삭한 맛을 즐기시는 것이 신장 필터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드시는 총 양배추의 양은 250g 내외로 맞추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많은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뽑아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사님, 양배추즙은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아침 공복입니다. 식사 직후에 즙을 마시면 위장에서 다른 음식물과 섞여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가스가 찰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잔 200ml만 드십시오. 특히 즙을 고르실 때는 색깔을 꼭 보셔야 합니다. 간장처럼 검거나 진한 갈색은 고온 추출 과정에서 칼륨만 고농축된 상태라 신장 환자에게는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연한 녹색을 띠는 신선한 제품을 냉장 보관하시면서 3일 이내에 드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장 건강을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는 수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시스타틴 C라는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권합니다. 보통 검사하는 크레아티닌 수치는 근육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은 신장이 나빠져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스타틴 C 검사는 근육량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장 필터가 얼마나 촘촘하게 잘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이 검사를 통해 내 몸의 필터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마 가장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박사님, 저는 이미 몇 년 동안 고구마랑 비트를 양배추랑 같이 먹어왔는데 제 신장은 이미 다 망가진 걸까요?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나쁜 습관을 멈추고 올바른 방법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박영식 어르신도 수십 년간 잘못된 방식으로 드셔왔지만 식단을 바꾸고 한 달 만에 몸에 붓기가 빠지고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손발이 저리거나 소변색이 평소와 다르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없다면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조합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시간표와 정보들을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짧은 댓글 한 줄이 스스로에게 하는 굳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을 남기신 다른 분들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서로를 응원해 주십시오. 혼자 하면 어렵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같이 건강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훨씬 힘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모여 건강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늘 시간이 부족해 다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부 쏟아낸 것 같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우면서도 뿌듯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하고 건강에 좋다고만 믿었던 양배추가 누군가에게는 보약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드리기 위해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장의 필터가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고구마와 레드비트 그리고 견과류라는 이 세 가지 상극 음식만큼은 반드시 멀리하셔야 합니다. 칼륨 폭탄과 옥살산 결석 그리고 인 성분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심장을 지키는 일은 바로 이 해로운 조합을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양배추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몸을 살리는 사과와 올리브유 그리고 토마토라는 세 가지 환상의 짝꿍을 늘 곁에 두십시오. 사과의 팩틴이 위장을 보호하고 좋은 기름이 영양소 흡수를 도우며 토마토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여러분의 몸을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조리할 때는 비타민 U를 지키고 독성을 없애는 1분 법칙을 꼭 기억하시고 갑상선약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74세 박영식 어르신의 근황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응급실을 퇴원하신 후 제가 짜드린 양배추 생활 계획표를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와 함께 간 신선한 양배추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등산 가실 때 챙기시던 고구마 대신 사과를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의 그 밝은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위험 수위까지 치솟았던 혈중 칼륨 농도는
완벽하게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정밀 신장 기능 검사인 시스타틴 C 수치 또한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심장 두근거림이나 갑작스러운 기력 저하 없이 예전처럼 친구분들과 함께 산 정상에 올라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며 이제야 진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며 고마움을 전하셨지만 사실 그 건강을 되찾은 것은 어르신의 올바른 선택과 꾸준한 실천 덕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